여행 가고 싶은데 이게 숙소를 어떻게 하지? 뭐 숙소 그냥 뭐 주세요 뭐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브라보 청춘 클럽 보면 된다고. 오늘 봐. 다 알려줘 다.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봄, 그리고 여행입니다. 봄은 참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분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윤용인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해주는 즐거움이 좀 따로 있어요, 그죠? 저는 뭐 일테면 저를 키운 건 파라리 여행이었다 뭐 이런 식구절을 좀 네. 이렇게 응용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여행이 너무 이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80% 인생의 나를 키운 80%가 여행일 정도로. 어떠신- 나머지 20은 뭘까요, 그러면? 먹는 거? 먹는 거. 그런 식도락이 인생이 다네요. 그 두 개 합치면 이제 식도락 여행이 되면서 네. 100%가 되는 거죠. 네. 좀 궁금한 게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주 떠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떠나는 것,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발 닿는 대로 이렇게 가는 여행이 있을 텐데 어떤 여행을 더 좋아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 여행지를 처음 간다. 네.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찾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런 편이고요. 네. 그런데 이미 갔던 곳이다. 네. 그런 곳은 사실 잘 안 가려고 하지만 네네. 만약에 또다시 그런 쪽을 가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즉흥적으로 떠나는 편이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즉흥적으로 가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행을 좀 잘 계획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행을 잘 계획하는 방법은 네. 글쎄요, 요새는 워낙 인터넷 네. 지도 같은 게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잘 돼 있죠. 뭐 위성 사진부터 해가지고 항공 사진부터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선을 짜는 게 너무 좋은 게 네. 이렇게 표시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우선 다 점을 찍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선도 그려보고 아, 이렇게 동선을 짜는 게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인터넷 지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마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네. 계시다면 네. 그 부분은 조금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좀 이전부터 좀 많이 해왔던 거지만 네. 여행 가이드북 워낙 잘 나와 있고 가이드북. 그리고 발품을 조금 판다면 네. 그 우리나라의 각 나라들 해외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관광청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뭐 태국 관광청이니 또는 뭐 괌 관광청, 캐나다 네. 관광청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그 나라에 많은 한국인들이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자료들을 많이 비치하고 있고 지도부터 시작해서 좋은 정보들을 다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루쯤은 그 관광지를 가실 그 여행지에 이 관광청을 한번 네. 방문해 보시는 것 이것도 그냥 미리 시작하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청을 미리 가서 그쪽 지도를 받고 네. 한번 쭉 체크를 하면서 마치 미리 머릿속으로 여행을 한번 쭉 떠나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영상물도 볼 수가 있고요. 영상물도 있고. 네, 좋습니다. 숙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어떠세요? 이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제 경험상 네. 상당히 이렇게 변화의 폭을 갖는데 조금 젊었을 때는 네. 숙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숙소비를 아껴서 네. 뭐 기차역 주변에서 잠도 자고 아. 노숙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세월의 밥을 먹다 보니까 숙소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숙소에선 돈을 별로 아끼고 싶지 않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한 숙소 되게 그렇죠, 선호하지 않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 때 여행을 다니는 편이어서 네. 굳이 예약을 하지 않고 네. 비수기 때는 이 숙소 사정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 막상 가서
직접 숙소에 들려서 1층 프론트에 가서 방 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 편이에요. 네. 가서 방을 한번 둘러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방을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방을 보여주는데 안 좋은 방 보여주면 안 놀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방 보여주겠죠. 비세고 막 이런 네. 것을 보여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 좋은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외는 사전에 여행자들의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 이 숙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가, 네.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가는 편이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상업적으로 글 네. 올리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100% 믿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테면은 뭐 지땡땡으로 나가는 어떤 네, 네, 네. 이 국제적인 어떤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co.kr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 버전이 나오고 네네. .com으로 들어가면 영문으로 주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영문으로 주로 검색을 해서 네. 나중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외국 사람들이 쓴 네.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뭐 굳이 돈을 받고서 이런 거 쓰거나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체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쓰는 그렇죠. 편인가 보죠. 네. 근데 숙소는 특히 중요한 거는 뭐 네. 방이 얼마나 깨끗하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선 자체를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숙소의 경우에 사진빨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휴양지 특히 발리라든지 이런 곳은 너무나 좋은 숙소인데 네. 막상 가보면은 정말 논 한가운데 있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이래서 이 소위 다운타운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네. 또는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메트로 전철역과 가까운 곳이냐, 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동선적으로 네.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 음식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지역에 가면 이걸 꼭 먹어야겠다 하는 맛집들이 있을 텐데 맛집을 네. 찾는 노하우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내 여행은 이제 주로 제 차를 갖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에는 먹을 것을 항상 좀 비치를 해놓습니다. 먹기 전에 일부러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좀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해서 12시에 가거나 저녁 6시 반에 뭐 간다고 해서 또 가거나 이렇게 되면 맛집을 찾기 전에 이미 배가 고파 버리기 때문에 다급해져요. 그러니까 뭐 식욕이 뭐 최고의 반찬이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수. 동행자하고도 좀 짜증이 나고 네. 그만 좀 찾아라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통 쇼핑을 좋아하시는 그 쇼퍼홀릭들은 네. 기본적으로 쇼핑을 가기 전에 배를 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고프고 힘들면은 물건도 제대로 못 고른다. 짜증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에는 좀 기본적으로 먹을 거를 좀 준비해 두고 네. 우선은 점심때가 됐다 그러면 한 11시 반쯤부터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주차장에 슬슬 차들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네. 한번 돈 다음에 여기 괜찮다 싶으면 가고, 만약에 그럴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무조건 관공서 주변으로. 관공서 주변이요. 그렇죠. 무슨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네. 거의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관공서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근처에 맛집이 맛이 없다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계형으로 맛집들이 살아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전에 많이 했던 거지만 주유소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네, 주유소. 예, 네. 아무래도 현지에 계신 분들이 사정을 잘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 메뉴를 갖다가 승부하는 집들. 맞아요. 너무 그냥 들어갈 때부터 막 너무나 많은 메뉴들이 있으면 네. 여기는 좀 신뢰가 안 가고. 네. 이런 몇 가지의 팁들이 있었는데 거의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주실 아주 좋은 여행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곳이 있을까요? 저는 봄에 국내를 얘기한다면 네. 태안 쪽 좋습니다. 태안이요. 태안에 태안 있는 특별히- 저는 그쪽 허브농원 하나를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식물 쪽 또는 이 식물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 그 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시겠지만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어떤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부터는 북쪽에서 자라는 식물군이 자라고 네. 어디는 남쪽이 자란다 이러는데 태안이 그 중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서 자라는 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날씨도 좋고 또 옆에 바닷가도 있고 네. 이래서 좋은데 저는 특히 이 농원은 네.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네. 이 허브가 강아지한테 그렇게 좋다고 아, 합니다. 허브가요. 네. 허브가 이 강아지들한테 탈취에도 좋고 네. 그리고 이빨도 좋고 관절에도 되게 좋고 네. 이래서 허브밭 같은데 그냥 강아지 풀어놓으면 그것 자체가 강아지한테는 엄청 큰 힐링이 된다고 해서 뭐 봄은 봄 자체로서 사람에게도 너무 좋지만 네. 강아지들도 봄을 좀 누리면 좋겠다 해서 봄 되면 주로 가는 곳이 태안에 있는 그 허브 농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허브가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잖아요.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고 다양한 그쵸? 장점이 네.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한테까지 반려동물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태안에서는 그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면 어떤 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서산이나 이쪽에서 유명한 게 박속낙지탕이라고 있습니다. 박속 낙지탕. 나치탕. 이 연포탕은 들어보셨어요? 연포탕 들어봤죠? 일단 낙지가 굉장히 사람한테 좋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쵸. 뭐 비실비실 쓰러졌던 소가 이 낙지를 먹였더니만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스태미나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봄에 그 나른한 춘곤증 때도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데 좋은데 이쪽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물을 이렇게 음식에다 집어넣으면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박을 집어넣습니다. 박을 이렇게 미리 육수에다가 박을 펄펄펄 끓인 다음에 이제 산 낙지를 갖다가 퐁당 빠뜨리는데 네. 국물이 시원하고 네.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추천해드린 이 농원에는 옆에가 그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아주 사계절에 맞는 제철 횟감들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힐링도 하고 또 잘 그런 먹고. 싱싱한 또 해산물도 먹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여행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네. 좋은데 사실 제가 아까 해외 쪽에서 네. 하나 빠뜨린 문득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네네. 제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남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중부 마을이었어요. 네. 달라신가 이런 중부 마을이었는데 거기는 주로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조건 들어갔고 전골이 딱 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무슨 고기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뭘까? 라고 해서 몇 점을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집어 먹었는데 무슨 고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죠. 이게 무슨 고기냐? 네.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이 베트남 주인께서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 베트남어로 얘기했는데 그 베트남어를 또 제가 못 알아듣는 네.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서 네. 직접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동작으로 네네. 밖에 나간 거예요. 아,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담아 갖고 왔습니다. 네. 요만한 사이즈면 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이 바닥에다 딱 풀었는데 네. 들쥐였어요, 들쥐. 아이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이고. 물론 이게 그쪽에서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깨끗하게 음식인데 이제 관리한 거지만 그렇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네. 그때 얻은 교훈은 해외에서는 네. 조금 더 정보에 신중해야 되겠다. 그 후로는 국물을 뜨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더라도 평생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추억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런 또 하라면 또 네. 못하겠지만. 그렇죠. 추억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좋은 여행지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봄하면 네. 사랑, 네. 설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죠. 예. 춘향전의 발상지 어디죠? 광안로원이죠. 예, 남원으로 예, 남원에.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사랑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데 춘향이와 몽룡이가 함께 머물렀던 곳으로 한번 떠나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는 광안로원이죠. 그렇죠. 네. 광안원입니다. 광안원은 광안로 안에 있는 정원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작교라든지 방장정 그리고 영주각 등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이게 또 4대 누각이잖아요. 네네네. 저도 뭐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늦게까지 합니다. 야간 개장이 있기 때문에 낮에 좀 늦게 도착하시더라도 밤에 또 심지어 이 봄에 밤 정취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거기 가면 춘향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춘향 테마파크가 있죠. 이 테마파크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 영화 춘향전, 준양전. 네, 네. 춘향전을 촬영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춘향전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판소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하면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네. 문화 중에 하나인데 판소리 네. 뭐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그렇죠. 이거죠. 아, 맞습니다. 사랑가. 사랑가. 네. 네. 자, 이쯤에서 사연이 올라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떠나고 싶다동에 사는 60대 윤여행 씨라고 합니다. 아, 윤여행이래요. 네, 떠나고 싶다동. 아, 우리 작가님이 재밌게 잘 썼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직설적이네요. 저는 항상 여행에 관심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국내 여행만 다녔는데요. 이제 은퇴도 했고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계획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꽤 편해 보이더군요.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통적인 문제도 그렇고 패키지 여행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홈쇼핑이나 책자를 통해 보면 같은 지역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패키지 여행 잘 고르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요즘 심지어 한 프로그램에서 뭉쳐서 막 떠나는 거 있잖아요. 패키지 네. 여행을 재밌습니다. 체험하는. 예, 예. 근데 보니까 저도 패키지 여행에 대한 생각이 좀 없었는데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서 요즘에 더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게 종류가 참 많고 다양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는 이제 네. 제가 지금 작가 전에 여행을 네. 워낙 좋아해서 네. 이 패키지 여행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충분히 좀 많이 좀 설명해 주셔서 이 보신 분들이 당당하게 딱 멋있게 내가 패키지 잘 선택했어 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 두 개 크게 네. 나누죠. 패키지 여행은 네. 모든 일정부터 뭐 숙소, 식사 이런 것들이 다 짜여진 일정대로 네. 그 일정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이 패키지 여행입니다. 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자유여행이라 그래서 내가 한 비행기, 숙소, 여행 일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패키지 여행 자체는 두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하다고 하는 이점. 네. 내가 굳이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 알아서 다 해주고 변수가 특히 많지가 않죠. 네. 그러면 갑자기 뭐 호텔이 캔슬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항공 비행기 값 얼마, 호텔 값 얼마, 밥값 얼마를 더해서 나온 합이 네. 합쳐진 게 이때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패키지 여행은 60만 원, 50만 원입니다. 오. 그래서 자유여행보다 어쨌든 훨씬 경제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패키지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단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네. 단점이 있죠. 그거는 한계로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패키지를 잘 고르려면 우선은 첫 번째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네.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계약 자체를 갖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우선 먼저 생각나는 부분들이네요. 패키지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긴 여행 패키지로 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네. 데는 이제 패키지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주로 그렇게 같이 가신 분들끼리 다투십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친한 친구도 하루 이틀 여행하다 보면 많이 다투는데 네. 모르는 분들하고 여행을 하니까 왜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툼이 길어지면 서로 여행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를 가신다면 정말 이렇게 여행에서 만난 인연 자체
도반이죠, 도반. 네. 이분들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이드 말 잘 들으셔야죠. 네. 이 가이드가 이리 오세요. 그러면 같이 가서 얘기 들어주고 네. 좋은 마음으로 봐주셔야죠. 아이고 말도 잘하네, 네. 똘똘하네. 이 객지 나와가지고 정말 애 많이 쓰네, 즐겁네 이런 네.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여담이지만 가이드들이 싫어하는 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을 해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 질문은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맛있어요? 뭐 맛집이 뭐예요? 뭐 이렇게 늘상 하는 질문들? 그런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네네. 기쁘게 얘기해 주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네. 가이드 양반 이 나무 이름이 뭐야 이거 싫어합니다. 어르신들 이 꽃이 뭐야? 그렇죠. 특히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 네. 가면 모르는 정말 뭐 처음 보는 이런 네. 꽃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가이드분들이 그 꽃들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라도 이게 진달래, 벚꽃 이런 정도만 안 하는데. 아니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진달래 벚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벚꽃도 벚꽃 매화 좀 비슷하게 생겼고. 네. 진달래 이제 철쭉이 헷갈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이드들한테는 나무 꽃 가능한 물어보지 마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무꽃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여담 삼은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작가님께서는 뭐 패키지 여행도 장점이 있고 또 자유여행도 장점이 있잖아요. 난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된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너무나 어렵네요. 이건 네.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짬짜면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여행은 패키지만 자유반이 안 되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자유여행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제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면 패키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 선택일 것 같네요. 장인 장모님하고 갔을 때는 고생을 좀 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분들한테 혹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제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네. 패키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준비하는 노하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짐을 이렇게 싼다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짐은 조금 가져가야죠. 짐을 최소화로. 예, 최소화한다. 네. 사실은 많이 가져가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오지를 가는 것이 아니다면 현지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트렁크와에 어느 정도 여분을 놔둬야지 현지에 가서 쇼핑해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새 일본 같은 데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싸갖고 오시는데 네. 이것이 이 핸드캐리어만 하는 것도 되게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긴 가방을 좀 여분을 가져가서 나중에 네. 짐을 붙이는 것 이것도 네.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파우치가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여행 파우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큰 트렁크가 있다고 한다면 작은 파우치들을 네. 몇 개 준비하셔서 속옷은 속옷대로 그러면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아예 구획을 해서 넣게 되면 네. 나중에 짐을 꺼내실 때도 네. 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는? 여행의 의미 네. 3분의 1은 여행 전에 저를 준비하게 하는 것, 또 성장시키는 것. 왜냐하면 이를테면 제가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네. 이런 대문호의 문학 작품을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행이 없다면 제가 러시아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새로운 문화, 책, 새로운 네. 영화를 보게 하면서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여행이고 네. 또 나머지 3분의 1은 가서 네. 느끼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고 저와 다른 문화와 아까 들쥐의 이야기처럼 네. 이렇게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되게 좁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네. 나머지 3분의 1이
돌아와서 네. 스스로를 정리하고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반추해내는 것. 네. 여행은 그렇게 가기 전 가서 갔다 와서 네. 다 저에게는 되게 쑥쑥 자라게 하는 네. 이런 성장 촉진제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 성장 촉진제. 네. 80%가 키웠던. 네. 그렇죠. 20%는 살찌게 하는 네. 거고 80%는 키 크게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랬군요. 아,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도 빨리 떠나고 싶고 그렇죠. 봄이라는 게 계절도 짧고 짧은 만큼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바로 떠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올봄 꽃 보러 가기 좋은 곳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인데요. 봄 나들이 봄꽃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봄 야생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백두산 바위 수염, 백두산 야생화, 한라산 야생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접할 수 있는 120여 종의 다양한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주머니 난 같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보호식물들과 크기가 매우 작아서 평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색 야생화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고양국제꽃 박람회입니다.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죠.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고양국제꽃 박람회는요. 1997년 첫 개최부터 2016년 10회에 이르기까지 6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화훼 박람회입니다. 특히 이번 꽃 박람회는요. 낮에는 실내 정원 감상과 화훼 판매장을 볼 수 있고요. 밤에는 불빛 정원, LED 퍼포먼스, K-팝 공연 등 낭만적인 꽃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부족해 먼 곳으로 떠날 수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꽃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